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025년 9월 미국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거든요. 한국의 합법적 기술 전문가들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면서 시작된 이 사태는 결국 미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전문가들이 미국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식 교육 비자를 보유한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탄복을 입고 중무장한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 247명이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마치 테러범을 체포하러 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기술자들은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체포영장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언어 장벽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체포에 동의하게 된 그 황당함을요. 이들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오렌지색 죄수복이 입혀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도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도 모두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요. 끌려간 곳은 조지아주 스튜어트 구치소였습니다.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이었죠. 한국의 최고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범, 마약상들과 같은 감방에 갇힌 겁니다. 구금 시설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하루에 500ml 생수 2병을 30명이 나눠 마셔야 했고 그것도 하수구 냄새가 나는 물이었죠. 음식이라고는 상한 콩과 곰팡이 핀빵이 전부였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교도관들의 인종차별과 조롱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보고 비웃으면서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대차가 공식 요청으로 파견한 교육 전문가들이었어요. 현지 언론 조사 결과 트럼프 정부가 강경 이민 정책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월간 구금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외국인들을 잡아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72시간 후 한국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인권 침해로 판단한다며 필요시 국제법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국제법정에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동시에 주미 한국 대사를 즉시 소환하고 현대차, 삼성, LG 등 모든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는 속도가 무서웠어요. 영국 BBC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냈고 독일 슈피겔지는 작은 용이 깨어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정말 트럼프를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미국 불매운동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갔고 관세 25% 내고 투자하지 말자 400조로 전 세계에 공장 수십 개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게 필요한가 하는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올라왔어요. 더 심각한 건 실제 경제적 타격이 즉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금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는 조지아주 투자 30억 달러를 즉시 보류했고 삼성은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LG는 오하이오주 배터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기했죠. 총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에요. 조지아주가 제일 먼저 패닉에 빠졌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우리 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46억 달러인데 만약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조지아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거라며 37,900개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했어요. 실제로 현대차 공장 주변 지역은 이미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관용이 없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다. 미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투자도 필요 없다고 올렸어요.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미국 내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동맹국까지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설을 냈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어요.
바로 이때 미국 경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백악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지난 5년간 380억 달러인데 만약 이들이 모두 철수한다면 미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측근들이 백악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경제보좌관들이었어요. 회의 내용이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그대로 폭로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재무장관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한 지 불과 6일 만에 나스닥이 7.2% 폭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 주가는 완전히 붕괴 상태였죠. GM 주가는 23% 떨어졌고 포드는 19% 하락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시장이 깨달은 거예요. 국무장관은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영국 총리가 어제 저에게 전화해서 미국이 정말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고 직접 물었다고 보고했어요. 가장 트럼프를 충격에 빠뜨린 건 상무장관의 보고였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1시간 전에 울면서 전화했다면서 현대차 공장 주변이 벌써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협력업체 147개가 문을 닫거나 철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실업자가 하루에 5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더 구체적인 수치가 이어졌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경제적 손실이 1일 12억 달러였습니다. 한 달이면 360억 달러, 미국 GDP의 0.25%가 증발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과 계약했던 미국 중소기업 2,847개가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했다면서 만약 삼성, 현대차, LG가 중국으로 가면 우리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진다고 경고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트럼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고 결론은 명확했어요. 즉시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단계적 유화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특사로 보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애매한 글을 올렸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사과할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475명의 한국 국민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 미국 언론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폭스뉴스까지도 트럼프가 한국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CNN은 미국이 동맹국을 잃고 있다고 연일 보도했어요. 더 심각한 건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긴급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67%가 한국인 노동자 구금은 잘못됐다고 답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52%가 같은 대답을 했죠. 특히 조지아주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주민의 78%가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답했는데 이유가 현실적이었어요. 마침내 트럼프가 움직였습니다. 백악관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엔 트럼프가 직접 한국 대사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실수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비공개 사과였어요.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가 미국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굳이 미국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남미까지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감장이 박수갈채로 터져나왔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24시간 만에 조회수 1200만을 기록했죠. 바로 그날 오후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어요. 글로벌 투자 다변화 전략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려던 380억 달러를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돌리겠다는 거였죠. 독일 폭스바겐과 배터리 기술 협력, 프랑스 에어버스와 항공우주 기술 협력, 네덜란드 ASML과 반도체 장비 협력 등 하루 만에 15개 협정에 사인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동남아시아 진출 계획이었어요. 베트남의 현대차 제2공장 건설, 태국의 삼성 반도체 패키징 공장, 인도네시아의 LG 배터리 메가 팩토리를 짓기로 했는데 총 투자 규모가 220억 달러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언론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아시아로 간다는 제목을 뽑았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최대 실책, 한국을 일탈하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저녁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 베이징을 깜짝 방문했어요.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나서 3시간 동안 회담을 한 거죠. 회담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정말 미국을 기절시킬 만한 내용이었어요. 중국 내 삼성 반도체 공장 3배 확장,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배터리 기술 협력으로 총 투자 규모가 150억 달러였어요. 이 소식이 나오자 워싱턴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CIA가 국가안보위기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기술 패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였죠. 드디어 트럼프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오전 6시 23분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면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자들로부터 배우고 싶고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달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주목하고 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475명의 한국 국민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 뒤에 덧붙인 말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도 있다고 했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 미국 주식 시장이 또 한 번 폭락했어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4.7% 떨어졌고 다우 지수도 3.2% 하락했어요. 시장이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은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조지아주 지사가 긴급재해지역 선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허리케인 수준이라는 거였죠. 실제로 사바나시 실업률이 일주일 만에 3.2%에서 8.7%로 급증했어요. 바로 이때 한국에서 마지막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 서울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선 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현대차 그룹은 미국 정부에 72시간의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 임직원들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현대차는 미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게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숫자들이었어요. 현재 조지아 공장 투자액 76억 달러, 엘라베마 공장 추가 투자 예정액 30억 달러, 그리고 협력업체와 연관된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80억 달러였습니다. 이 모든 투자가 72시간 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어요. 정의선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우리와 계약된 미국 협력업체 2847개사도 연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간접 고용 인원만 18만 7천 명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기자회견 중계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72시간 안에 한국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거였죠. 엘라베마주 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없으면 우리 주는 끝장이라며 패닉 상태에 빠졌죠. 하지만 정말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말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일본 도요타에서 공동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존중해 주더군요라고 했어요. 현대차가 미국을 떠나도 얼마든지 갈 곳이 있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현대차를 모셔가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그날 오후에 독일 경제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미국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백악관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가 가동됐고 국무부는 한국 담당팀을 30명에서 200명으로 급증시켰어요. 트럼프는 그날 밤 3시간 동안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재무장관이 보고했어요. 현대차가 정말 철수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10년 뒤로 퇴보한다면서 전기차 기술, 수소차 기술, 자율주행 기술 모든 면에서 중국에게 완전히 뒤처지게 된다고 했어요. 상무장관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조지아와 엘라베마 두 주에서만 실업자가 20만 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주는 모두 공화당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했어요. 국무장관의 보고가 결정타였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한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지만 한국을 잃으면 경제적으로는 더 큰 타격이라며 진퇴양난이라고 했어요. 이때 트럼프가 처음으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강경 정책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을 이렇게 궁지로 몰 수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죠. 미국 주식시장은 또다시 대폭락했어요. 투자자들이 현대차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GM, 포드, 테슬라까지 모든 자동차 주식이 10% 이상 폭락했어요. 현대차 없이는 부품 조달도 불가능하다는 걸 시장이 깨달은 거죠. 더 심각한 건 정치적 파장이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데. 이건 완전한 외교적 실패다라고 했어요.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 주 경제도 한국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48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트럼프가 움직였어요. 트럼프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통화 내용이 청와대를 통해 공개됐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답변이 더욱 놀라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당한 모욕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간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트럼프의 유화적 메시지가 나온 후 미국 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무차별적 단속이 결국 미국 경제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의 투자를 위협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이 더욱 신랄했어요.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지만 정작 아메리카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쫓아내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주는 기술과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과연 미국을 위한 길인가라고 비판했어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자 미국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라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인권 침해 여부를 전면 조사한 뒤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외교 관례인데 한국이 정면 대응을 선언한 거예요. 세계관광여행협의회의 경고도 충격적이었어요. 까다로워진 이민 정책과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 최대 125억 달러의 관광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여행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관세 25% 내고 투자 안 하는 게 맞다. 400조로 전 세계에 공장 수십 개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게 필요한가 하는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 측근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더군다나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지아주 같은 핵심 경합주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트럼프의 유화 메시지 이후에도 한국의 냉담한 반응이 계속되자 조지아주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는 30년간 조지아 정치를 해왔지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는 정말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현지 언론이 사바나시 현대차 공장 주변을 취재한 결과 벌써 경제적 타격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CEO가 한 인터뷰가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술자들이 핵심이라면서 우리가 만드는 부품의 품질 기준, 생산 방식, 심지어 기계 세팅까지 모든 게 한국 전문가들의 지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지금 한국 기술자 47명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몇 명은 벌써 한국 본사에 조기 복귀를 요청했다고 들었다면서 정말 막막하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현대차 협력업체 중 하나인 현지 철강업체가 직원 200명 중 30%를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지도 없이는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였죠. 현지 물류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오는 부품 운송이 50% 감소했다면서 트럭 운전사 여러 명을 임시 해고한다고 했어요. 조지아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발표한 긴급 분석 보고서가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추세로 보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인해 6개월 내 실업률이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시장도 벌써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 공장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가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집 내놓는 사람이 3배 늘었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이 급매로 집을 처분하려고 해서 가격이 20% 떨어졌다면서 이런 속도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조지아주 하원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깊이 사과하며 연방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결의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한국은 조지아주의 가장 소중한 경제 파트너이며 한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주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런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다른 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엘라베마주 현대차 엔진 공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삼성 가전 공장, 텍사스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주의회에서도 비슷한 결의안 추진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이 모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연일 발표하는 입장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새로운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뉴스위크는 최신 기사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인권 침해 여부를 전면 조사한 뒤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미국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죠. 조지아주에서는 아직도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와요. 어제도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 한국 기업 협력업체 중 3곳이 추가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해요. 한국 기술자들의 지도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요. 미국 언론들은 연일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요. CNN이 어제 전문가 패널을 통해 내놓은 분석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한국의 이번 대응은 21세기 중소국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닌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로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최종 결정이죠. 한국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참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견과 그래도 동맹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이번 사건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도 23% 감소,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지지 78%, 미국 투자보다 다른 나라 투자 선호 65%였어요. 국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이번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유럽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고, 베트남은 한국 투자 유치단을 급파한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도 특별 우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죠.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각에도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추가적인 유화 조치를 내놓을지, 한국이 더 강경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그리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요. 미국조차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현대차의 첨단 제조 기술, 삼성의 반도체 기술, LG의 배터리 기술, 이 모든 게 21세기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을 뻔한 거였으니까요. 앞으로 며칠, 몇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한미 관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